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소중한 아기를 갖게 된 임신 15주 임산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저의 임신으로 시댁과 마찰이 있던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싶어서입니다. 축복받을 임신을 했는데 왜 시댁과 그런 일이 있냐고요? 다들 궁금해 하시겠죠.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 말고도 첫째 아이가 있어요. 이 첫째 아이는 7살 난 예쁜 공주님인데요. 사실 이 첫째 딸은 저희의 친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결혼 후에 아기를 계획했는데도 아기가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고 저는 3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임신을 유도하는 건 제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남편과 동의하에 그만두게 되었네요. 안 해본 게 없었죠. 아이를 갖고 싶어서 정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난임 치료를 오랫동안 했고 그렇게 갖게 된 아이들은 안정기에 접어들지도 못하고 다 별이 되어 떠나버렸죠. 제가 멘탈이 너무 흔들리고 또 난임 치료로 인해서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냥 우리끼리 딩크족으로 재밌게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기에 남편에게 입양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었죠. 남편은 의외로 별로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자고 바로 입양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마웠어요. 이게 참 민감하고 예민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로지 저를 위해서 다 찬성을 해주고 지지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1년간 보육원 봉사를 다니며 저희 아이로 맞이할 아이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1년 동안 제 마음에 들어온 아이는 단 한 명이었어요. 처음 봤을 땐 돌이 갓진한 돌쟁이 아기였어요. 이 아이는 다른 봉사자들에게 안기면 쉬지 않고 울어댔는데 유독 저랑 제 남편이 안아주면 그렇게 천사처럼 편히 잠을 잤어요. 이 아이로 마음을 모으고 일주일에 2번은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왜 바로 입양하지 않았냐고요? 1년간 시댁 또 친정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러 다녔거든요. 어른들이라 그런지 입양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꾸준한 저희의 노력 끝에 두 집안에서 모두 입양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우리 첫째 딸을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5년이 흘러 이렇게 저희 딸은 7살이 되었고 아직은 자기가 입양하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저희 딸은 5년간 시댁 친정할 것 없이 첫 손주로서 온갖 사랑과 예쁨을 독차지했죠. 신기하게도 제 신랑을 너무 많이 닮아서 시댁에서 특히 예뻐했죠. 그렇게 저희 친아이에 대한 바람은 점점 잊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리를 2달이나 안 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자궁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리 불순을 치료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갔다가 깜짝 놀랐네요. 글쎄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저의 아기가 찾아와 줬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몸이 약해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었던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 8주차에 임산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저희는 그날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딸 아이에게도 말해주었죠. 너에게 동생이 생겼다고. 딸은 자기가 언니가 되는 거냐며 엄청 신나했어요. 언니일지 누나일지 아직은 모른다고 하니 착한 우리 딸은 언니든 누나든 상관없다고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했네요. 친정과 시댁에도 바로 알릴까 했지만 남편이 말렸어요. 안정기인 임신 중기까지는 말씀드리지 말자고요. 우리만큼 많이 기대하실 텐데 정말 만에 하나 아이가 또 잘못되면 그때 실망이 너무 크실 거라고.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드디어 며칠 전 저는 임신 15주차에 접어들었어요. 벌써 기형아 검사도 받았고 문제 없다고 해서 태아 보험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집에도 이야기를 하자 했네요. 저희 친정에서는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그렇게 첫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서 하나님이 착하다고 점지해 주셨나 보다 하셨어요. 그리고 시댁은 저보다 제 딸을 더 예뻐해 주셨으니 그런데 생각도 못한 말을 들었네요. 친자식 생기면 입양한 자식은 차별하게 되기 마련이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잘 됐다. 파양해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뭔 소리를 하냐고 첫째 아이를 어디다 파양을 하느냐며 쟤는 입양아가 아니라 우리 첫째 딸이고 제 뱃속에 든 건 우리 둘째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희 첫째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셨나 봐요. 남편이 하도 화를 내서 그때부턴 파양 소리는 안 하시지만 자주 주던 용돈도 안 주시고 우리 공주 소리도 안 하시고 그저 차갑게 보시기만 하시네요. 저는 사실 우려가 돼서 당분간은 저희 딸 데리고 시댁에 안 가려고 했어요. 혹시나 몰라서요. 그런데
유독 친할머니를 좋아했던 우리 딸은 왜 할머니네 집에 안 가냐면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입양하라고 친손주가 생기자마자 마트에서 물건 반품하듯 갖다 파양하라고 하시는 할머니인 줄도 모르고 마냥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 첫째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도 설마 5년간 키워준 정이 있는데 이렇게 손주딸이 할머니를 애타게 보고 싶어 하는데 별소리 하시겠어? 하고 저는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터지더군요. 저는 주방에 앉아 딸이 먹을 과일을 깎고 있었고 첫째는 안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죠. 쫑알쫑알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우왕하고 저희 딸이 우는 거예요. 너무 놀라 안방으로 들어가니 애는 자지러지게 누워서 울고 있고 시부모님은 그저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혼자 저리 운다고 빨리 데리고 집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우는 아이를 끌고 나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진정이 되자 조용히 물었죠. 아까 할머니 집에서 왜 울었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울먹울먹 하더니 이제 너 동생 생겼으니 너 원래 살던 집으로 가야 한다고. 네 동생이 니네 엄마 아빠 자식이고 너는 다른 데서 살다 왔다고. 이제 거기가 너네 집이라고. 세상에 이게 도대체 나이 먹은 어른이 7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할 소리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먹어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일 해결하기 전까지 첫째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죠. 남편도 화가 나서 바로 시댁으로 쫓아간 듯 했어요. 친정에 가니 친정엄마가 무슨 일인데 짐까지 싸서 왔냐고 물어서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네요. 7살짜리 딸이 보는 앞에서요. 딸도 엄마가 우니까 엉엉 울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그런 집이랑 인연을 끊으라고 하시네요. 못 배워도 한참 못 배워 먹었다면서 어쩜 집안이 그렇게 천박한 생각을 하느냐고요. 언제는 친손주 볼 일 없을 것 같으니 입양한 손주 물고 빨고 하더니 이제와 친손주 임신했다니까 어디서 저렇게 수작을 부리냐고. 한번 품었으면 평생 내 자식인 거라면서요. 엄마 아빠가 나서서 화를 내주시니 저는 한결 마음이 풀어졌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파양할 바에는 내가 너랑 이혼을 할 거니 두 번 다시 나한테 파양 소리 귀에 안 들리게 하라고요. 제가 친정 가 있다는 걸 안 시어머니는 밤낮으로 저한테 전화를 해대며 파양 소리로 저를 달달 볶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그러시면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이혼할 거면 파양 안 해도 된다. 이혼할 거면 친손주만 내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없던 정도 뚝 떨어졌죠. 어떻게 5년간 키운 손녀딸을 한순간에 파양하라고 하세요. 이거 정말 파렴치한 거란 걸 아시죠, 어머님? 이렇게 말했더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구구절절. 처음에야 임신도 안 되고 친손주 볼 수 없겠다 싶었으니 마음 딱 접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예뻐해 주었을 뿐. 이제는 네 뱃속에 내 자식 피 섞인 진짜 친자식이 들어섰는데 뭐하러 남의 자식을 계속 키워주냐고. 둘 다 키우면서 남의 자식한테도 돈 들어갈 거 아깝다고. 차라리 당장은 파양하는 게 미안해도 나중엔 남의 자식한테 들어갔을 돈까지 친자식한테 들여서 더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게 낫다고. 참, 지금 손으로 쓰기에도 부끄러운 상식 이하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시어머니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님 뜻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파양하고 지금 아이는 저 혼자 키우겠다,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다 하며 비셨고 제발 없던 일로 하자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계속 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혼은 안 하더라도 두 번 다시 시어머니는 안 보고 살겠다고 이것 하나만은 꼭 지키고 살겠다고 했네요. 저는 한 번 말한 거 꼭 지키는 건 시댁 식구들도 다 아시거든요. 제 인생에 번복은 없다는 걸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했죠. 애 파양하고 나랑 이혼하고 지금 임신한 아이도 못 보고 살래? 아니면 그냥 시댁이랑만 인연 끊고 지금처럼 살래? 남편은 당연히 후자를 택했죠. 저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 첫째 딸 재우고 뱃속의 태동을 느끼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했길래 태도가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첫째 딸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제 첫째 딸은 바로 제 남편의 아이예요. 친딸이죠. 제가 낳지 않은 남편의 친딸이면 물론 다른 여자가 낳은 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딸을 가슴으로 품었냐면요. 남편이 젊을 때 정자를 기증했고 그 정자를 사서 임신한 여자분이 단 한 명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애를 낳으면서 죽었고 남편은 없었답니다. 그걸 저희가 난임으로 고생하던 차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독 남편을 닮았던 거죠.
이 사실을 각자 집안에는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너무 구구절절한 사연을 이야기하면 조금 걱정하실 것 같았죠. 그런데 하도 시어머니께서 남의 자식 파양하라고 하시니 그 파양하라고 하시는 자식 사실 당신의 친손녀가 맞다. 당신 아들 정자로 낳은 당신 아들 친딸이다 라고 하니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제발 파양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저는 벌써 시어머니의 그런 밑바닥까지 다 보았고 제 딸한테 준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평생 제 딸한테도 친할머니 안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셨던 완벽한 친손주는 세상에 태어나도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 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